우리 정부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전작권을 가진 주한미군 사령관이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전환 속도보다는 넘겨줄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전작권 전환 계획을 견제한 거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전시작전 통제권이 우리나라에 없다는 것도 기가 찬 상황인데 주한미군 사령관이 최근에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평소 그가 한국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들도 밝혀지며 논란이 증폭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한국에서 사드나 패트리엇 같은 방위 체계를 다 빼가놓고 아무 문제 없다는 태도를 보이니 기가 찰 노릇이네요.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이 공약사항이었어요. 예. 이 전쟁이 나면 작전권이 우리나라에 없다는 거. 그렇죠. 이게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 네, 그지? 네. 예. 네, 그런데 주한 미군 사령관이 아주 건방지게 전시 작전권에 대해서 미국 의회에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자, 그 장면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We have to continue to work to ensure that political expediency doesn't outpace the conditions. We've got to stay focused on the conditions because the United States is safer that way and the Republic of Korea is safer that way. 저 건방지게 저 얘기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예. 이 발언을 하고 바로 다음 날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대단히 구체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우리는 국방부에 2029 회계연도 2분기 이내 달성을 목표로 하는 로드맵을 제출했다. 곧 한미 통합 국방협의체가 열릴 예정이고 그 자리에서 이러한 조건들이 논의가 될 것이다. 현재 한국의 지속적인 방위 투자와 함께 향후 3년간 약 8.5%의 국방비 증가를 고려할 때 우리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조건 기반 전작권 전환을 추진을 할 것이다. 네, 어찌됐든 뭐 이 말대로라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예.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지는 건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전작권 관련해 가지고 까불고 다니는 게 기분이 굉장히 나쁜데 건방진 느낌. 제가 문제가 있겠죠. 또 뭐 최욱 씨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네. 브론슨 사령관의 문제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군인이잖아요. 네. 예, 군인이란 말이죠. 예. 또 미국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네.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 원리는 군에 대한 문민 통제입니다. 네. 그죠? 예. 그래서 이 전작권 전환 문제는 좁은 의미에서는 군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만 좀 넓은 의미에서는 예. 어떤 주권의 문제를 포함한 예. 정치적 주권과 관련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미 양국이 기본적으로 전작권 전환에 합의를 한 상황이고 뭐 시기와 조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네. 그러면 현지 사령관으로서는 이제 군사적인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언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정치적 편의주의?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예. 네, 굉장히 어떻게 아니, 저런 화가 난 발언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둘 다 해당되는데 네. 그러니까 정치적 근데 편의주의. 이게 그런 식의 어떤 발언이 월권을 뭐 행하는 발언들이 워낙 많이 나와서 예. 사실 이제 좀 화내기도 좀 지쳤습니다. 아, 예. 좀 지친 상황인데 와. 이거를 좀 해석을 해보면 그거거든요. 정치적 편의주의.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임기 내, 네. 그죠? 임기 내. 그것도 본인 임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그 임기 내라는 표현 속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도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국방부 쪽에서는 2028년 연말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2020. 미국의 차기 정부가 들어왔으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네. 예, 그렇죠. 차기 정부가 들어왔으면 정책 리뷰하는데 검토하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걸리겠죠. 네. 그 사이에 입장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그렇지. 그 사이에 또 안보 환경이 어떻게 더 달라질지 그렇죠,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직 대통령끼리 합의해서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 짓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의 목표인데 근데 지금 브론스 사령관은 미 의회에 가서 2029년 이제 미국 회계연도를 2분기로 얘기했으니까 우리로 우리는 이제 따지면 1분기죠. 2029년 3월까지 하는 3월까지. 거죠. 네. 3월까지 이제 해당되는 것이죠. 네. 그건 트럼프 퇴임 이후거든요. 예. 이렇게 이제 이 자체가 굉장히 월권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는 거 보고 저는 굉장히 좀 의아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치적 편의주의 이게 이제 전날 나온 거고 지금 이제 구체적인 게 이제 다음 날 나온 거예요. 예. 전날 이 얘기 나왔을 때 나는 대한민국 언론을 보면서 너무 좀 슬펐어요. 이 아주 싸가지 없고 월권행위라고 건방을 떤 건데
대한민국 언론은 큰 어른이 이 얘기한 것처럼 다루더라고.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적권 문제가 사실 뭐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이제 그 정치화된 지 예. 오래된 이슈입니다만 그래도 최근 현상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현상은 왜 노무현 정부 때 전작권 환수를 추진했을 때 그때 보수적인 야당뿐만 아니라 뭐 전직 군수뇌부들, 뭐 경찰들, 외교관들 벌떼처럼 막 들고 일어나서 막 전작권 환수 막 반대 난리 얘기하고 났었죠. 난리가 났었잖아요. 예. 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작권 환수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격렬한 반발이 안 나오고 있어요. 국내에서는. 뭐 그죠? 예전보다는 차분합니다. 예, 예. 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도 우리가 방송에서 얘기 나눴습니다만 더 이상 미국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네. 그죠? 예.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세계에서 자강이 살 길이다. 그 자강 중의 핵심은 자주국방이다.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보수 진영도 더 이상 반대하기 힘든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국내적인 분위기는 전작권을 환수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이전에 비해서 많이 좀 성숙되어 있는 부분인데, 네. 근데 자꾸 미국이 여기저기서 태클을 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브론슨 장관, 그 사령관이 강조하고 있는 게 정치적 편의주의가 아니라 명백히 모든 조건을 충족한 상황에서 전작권이 전환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조건이 뭐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예, 예. 하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대응 능력을 한국군이 확보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초기 대응 능력을 확보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연합 방위 작전에서 한국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주로 검증하는 방식이 바로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이 되겠죠. 예. 세 번째가 제일 골 때립니다. 세 번째는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동북아 영내 환경 조성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전작권을 전환할 때 한반도 정세도 좀 많이 안정화되고 동북아 정세도 많이 안정화된다는 의미인데 이거는 전형적으로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그렇죠. 더군다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조건의 충족 여부를 미국이 판단하게 돼 있어요. 아이씨. 더 열받는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그 조건을 바꿀 수가 있어요. 아, 이전에도 바꾼 적이 있어요. 뭐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국군이 100가지 정도의 숙제를 하면 100가지 정도의 문제를 풀면 합격. 근데 한 90개 정도의 문제를 푸니까 갑자기 바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50개 문제를 더 내는 거예요. 이것도 풀어.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들이 굉장히 재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우리 언론이나 좀 이렇게 전문가들도 정확히 좀 짚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진짜 잘 모셨네. 예.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의 문제가 뭐냐면 이 기간이 없어요.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도 동맹의 기간을 정해놓고 체결해서 다시 연장하는 쪽으로 가거든요. 아마 이스라엘하고 미국은 곧 기간이 다가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기화가 아니에요. 그리고 양쪽이 쌍방이 합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걸 한번 풀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로든. 예. 지금 이 사건도 기본적으로는 한미 안보 협의회라는 곳에서 전작권을 논의하기로 되어 있어요. 이건 기본적으로는 둘 다 동등한 주권을 가진 협의체죠. 네. 그 브런슨과 같은 작자들이 나가서 의회에 나가서 떠들 일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개 장군이 대통령끼리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의회에 나가서 지 마음대로 떠들고 있거든요. 네. 특히 브런슨이라는 작자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작자가 부임하자마자 지도 하나를 만들어냈어요. 지도 하나가 무슨 지도냐 하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 지도를 펼쳤는데 네. 베이징을 때리기에는 우리나라가 몇 킬로고 블라디보스톡을 때리기에는 몇 킬로고 하와이를 지키기에는 몇 킬로고 대만을 지키기에는 몇 킬로고 하면서 이렇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미국한테 전략적으로 요충지다. 절대로 여기에는 전략적 자유권을 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숨겨놓고 한 거예요. 그 미국의 기지화 예. 시켜놓은 거네. 그렇죠. 한국을. 그렇죠. 그러니까 브론스 와. 발언 중에 심각하네. 또 이거 연결시켜서 심각해.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지금 전작권 문제하고 연결시켜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뭐라고 이랬냐면 전작권 전환과 함께 우리 즉 주한미군은 이제 서쪽을 바라보겠다는 취지로 얘기해요. 중국이네. 우리나라의 서쪽 어디입니까? 중국. 중국이잖아요. 그죠?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런 그게 이제 하나의 프로세스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 한미 연합 방위 체계에서 한국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 이제 주한미군은 중국을 상대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중동 사태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걸프 지역에 있는 주요 미국의 동맹국들이 이란에 보복 공격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미군 기지가 있기 맞아요. 때문에 얘기를 하는 네. 거예요. 아, 예, 예. 이 해당 국가들은 우리는 미국한테 이게 발진 기지로 삼으라고 얘기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미군 기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미중 그 무력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금 그 미국의 입장 기본적인 입장은 주한미군을 투입하겠다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영토를 발진 기지로 삼겠다는 얘기예요. 아,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와, 이거 그럼 오늘 중국이네. 준비한 아이템 중에 제일 중요한 이슈네. 그런가요? 예. 이 버른슨이라는 작전은 철저하게 동맹의 현대화론자입니다. 즉,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북한을 지키는 건 상관없고 만약에 중국과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을 지키는데 동원되도록 인원도 축소시키고 전략적으로 지금의 전략에서 바꿔야 된다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이제 현대화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예, 그렇게 말하죠. 와. 그런데 이 29년이라고 하는 날짜를 주한미군에서 제시한 것도 이것도 꼼수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9년 되면 미국이 정권이 바뀌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임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노리고 29년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전작권을 해소하려면 지금처럼 불평등한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평등한 관계로 바꾸려는 일종의 자범 불협화음을 감내를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지금 보수 언론들은 조금만 불협화음이 네, 난리야. 난리가 나라가 막 엉망진창이 되는 것처럼 아니, 난리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인데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한테 너 미국한테 혼났어 안 혼났어? 이게 말이 돼요? 아니 그 전문가분이 왜 이런 얘기를 그동안 안 해오셨어요? 난 너무 자존심 상해요. 화가 나고. 매부쇼에서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안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동안에 그럼 어디 계셨던 거예요? 저 조용히. 야 오늘 너무 중요하네. 이게 진짜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말씀이 나온 김에 이제 그만하셔야 되는데. 예? 제가 한 말씀만 예, 드리면 예. 뭐냐면 앞으로 별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예. 그 이제 브론스 장관이 그런 얘기도 했고 이제 우리 언론도 이런 것도 좀 그런 문제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브론스는 그랬잖아요. 사드 아직 한국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네, 근데 뭐 탄약은 이동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언론 얘기하는 게 이게 사드에 장착되는 요격 미사일이 이동 중인갑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보도들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출연을 위해서 그 미국 그 국방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청문 내용을 들어봤어요. 해당되는 부분 영어도 잘 못하는데 더 중요한 얘기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뭐라고 이랬냐면 뭐예요? 작년 6월에 미드나잇 해머 그러니까 작년 6월에 미국이 이스라엘과 같이 이제 이란의 주요 핵시설을 그 공습했잖아요. 그랬죠. 그 이전에 레이더들 복수 영상에서 레이더들을 중동으로 옮겼다. 근데 아직 복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정확히 그 얘기는 아니지만 그 의미는 지금 미국이 레이더, 그러니까 미사일 디펜스용 레이더를 중요하게는 AN/TPI로 보이는 사드용 레이더가 있고 패트리어트용 레이더가 있어요. 네. 그 맥락상 그걸 중동으로 차출했다 했는데 아직 안 갖다 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맥락을 보면 네. 그러면 자 사드 체계에서 레이더가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고철 덩어리죠. 그죠? 예. 마치 이제 권투 경기 나가는데 이게 안 돼 쓰고 나가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네. 레이더가 없으면 어디로 쏘야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 말장난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경북 성지에 발사대도 있고 요격 미사일도 좀 재고량이 좀 남아 있고 뭐 통신 발전 장비 주의 통제 시스템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눈을 갖다가 레이더를 갖다 중동으로 갖다 놓고 뭐예요? 아직 사드는 한국에 남아 있다.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야. 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데가 없는 거죠. 안 그래도 그것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러셨습니까? 말 길게 하실까봐 안 여쭤봤는데 또 짧게 또 잘하시네. 중요한 내용이네요. 중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확실히 그 전문가는 다르다. 예. 주한미군이 실제로 사드 요격 미사일을 반출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발사대와 레이더 등 사드 체계 자체는 보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그간 남북을 거꾸로 뒤집은 동아시아 지도를 내부 교육에 활용하는 등 한반도를 넘어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전략적 유연성을 주문해왔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놨습니다. 전작권을 가진 한미연합군 사령관으로서 속도보다 우리 군이 전작권을 받을 역량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발언인데 정치적 편이라는 표현으로 우리 정부의 전환 계획을 견제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3단계 중 두 번째 검증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고 이르면 2028년을 전환 목표 연도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전작권 회복이라 부르며 강한 의지를 내비쳐 왔습니다. 군 당국은 조건 충족 시 전작권 전환을 한다는 원칙하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는 게 한미의 공통된 평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큰 틀에서 좀 뭐 이 하나하나의 세부 요소에서 시비를 거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그 전작권 문제랑 연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추측이 가능한 보도가 아침에 나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나왔죠. 예, 그러니까 그 브런슨 사령관이 미국 그 지금 미국 가 있어요. 예,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뭐 트럼프 정부 내에 전작권 환수를 시도할 것 같다. 근데 지금 그러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되면서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된 그 정보 공유 문제. 우리가 빠지면 한국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시비를 이제 털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전체적으로는 큰 전작권. 왜냐하면 브런슨 사령관 입장에서도 내 임기 내에 이걸 넘겨주고 나가고 싶지 않을 거거든. 그건 이제 창피한 작업이 되는 그러니까 거지. 이제 이거를 넘겨주지 않는 어떤 작업.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번에 가지고 한국에 뭔가 레버리지를 가져가려는 노력 안에서 그 전작권 이야기가 큰 틀에 있고 이 안에서 이제 세세한 것들. 그리고 이제 특히 이번에 정보공유 우리 빠지면 한국 너네끼리 안 돼.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민 PD 얘기도 그건데 지금 시야를 너무 좁게 보면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인 거예요. 이게 정동영 장관이 그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뭐 팩트가 이게 맞느냐 아니냐, 실제로 그것 때문에 미국이 우리한테 정보 공유를 해주냐 아니, 계속 이렇게 좁혀보고 싶은 건데 실제로는 지금 민 PD 얘기처럼 이게 미국이 괜히 저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강성배 부대변인이 얘기한 걸로 따지면 4-5개 정도의 그동안 우리가 이야기를 안 들어줬던 항목들이 있다. 근데 그것조차도 실제 이유가 아니고 넓게 보면 브럼슨이 지금 이제 미국 의회에 가서 보고하고 있는 내용. 우리는 전시 작전권을 한국한테 빠른 시일 내에 넘겨주고 싶은 생각이 없다. 로 따져보면 설명이 돼. 아 이게 얘네들이 왜 자꾸 이런 트집을 잡느냐. 우리랑 연합훈련을 해야 되는데 서해 공중연합훈련에 한국군이 안 들어오려고 한다. 당연하죠. 그러면 이제 중국 자극해가지고 우리가 중국이랑 싸우겠다는 건데 거기는 우리가 왜 들어가. 그걸 넓혀서 가는 게 니네한테나 작전 개념상 중요한 거지 우리는 하나도 안 중요한 건데 이거를 하려면 전시작전권을 계속 갖고 있어야 그래서 한국의 어떤 목을 쥐고 있어야 자기들이 원할 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 완전히 독립을 시켜버리면 지들이 원하는 대로 동맹을 휘둘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저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아니 사실 이 훈련 중에서도 사실 공중 훈련이 가장 위협적인 거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우리의 국력이 북한을 물리적으로 압도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공중 훈련을 하는 것 자체를 북한에서 김정일이 상당히 제일 두려워한다고 하잖아요. 스트레스 많이 하는 벙커버스라든지. 근데 실질적으로 이 하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쉽게 말해서 훅하시거든. 가구 잡는 그게 있거든. 그렇지. 한 번씩 잡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을 우리 대중국에 대한 전선망으로 사실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면이 있는 거야 사실. 그래서 주한미군도 지네가 필요해서 하는 거 아니야. 사드 배치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드 배치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그 어떤 오해라든지 여러 가지 외교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피해를 많이 봤냐고. 근데 또 이렇게 필요할 때 지네들이 말도 없이 후딱 가져가 버리고 이러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 댓글로 많은 분들이 민 PD님 그 하는 거 하는 거 마이크 좀 떼고 해달래요. 네네. 이게 방송 경험이 많지 않아가지고 나름대로 굉장히 좀 열심히 호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리액션 하는 봐주세요. 이거 장단 맞추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서 PD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PD가 아니고 서 PD, 서 PD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하여튼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거 말고도 9.19 군사합의 복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연합훈련 축소라든지 이런 것을 정동영 장관이 좀 주장하는 거에 있어서 또 우리 어떤 통일부라든가 국방부 내에도 자주파와 동맹파가 있잖아요. 이 간에도 사실 저는 조금의 어떤 의견 다툼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나 좀 싶어요. 그거 청와대 쪽에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러던데. 네. 그랬어? 그럼 방금은 편집해 주세요. 빨리 편집해 주세요. 이게 이제 바로 사과합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어쨌든 한미 관계에 관심도 높으시고 또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신 것으로 아는데 각별히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우리 한미 관계에 대한 조언도 좀 듣고 싶고 특히 이번 중동 사태에 대한 좀 보시는 시각이나 판단이 어떤지 말씀도 좀 듣고 싶습니다. 한국은 어쨌든 중동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원래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의 추가 경정 예산안 시정 연설이 있어서 제가 국회를 오전에 가기로 돼 있었는데 마침 그 시간에 트럼프 대통령님의 국회 연설이 있어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국회에서 발언하기 위해서 오후로 제가 미뤄서 지금 국회 연설을 하고 오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미국이 한국 전쟁에서 많은 희생을 치르고 또 전쟁에 참여해서 대한민국 체제를 지켜준 점에 대해서 그리고 그 후에 많은 기간 동안에 엄청난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해준 점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그 긴 세월 동안 대한민국도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정부가 기획하는 바대로 우리 한반도 방위는 이제 우리 힘으로 자력으로 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군사비 증액뿐만 아니라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해서 미국의 부담을 줄이고 우리가 최소한 한반도 이 인근에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 동북아 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계에서도 관심이 높겠지만 이제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현안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우리 한반도 내의 문제가 아니라 이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미 간의 대화가 중요하고 또 북미 간의 대화와 일정한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정자 역할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트럼프 대통령께도 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만드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이고 우리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잘 해내겠다 이런 취지로 피스메이커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세한 말씀은 좀 이따가 드리겠지만 우리 의원들께서도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안정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평화와 안정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기여해 주셨던 것처럼 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도 진짜 좋았잖아. 너무 진짜 좋았고. 완벽했잖아. 이렇게 완벽한 방송이 있나 싶어요. 이게 진짜 과장이 아니고 너무 좋아요. 오늘 근데 유독 더 좋았습니다. 더 좋았습니다. 진짜. 근데 예. 너무 워낙 지금 저평가돼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주변에도 좀 많이 알려주시고 계속해서 최고의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